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그리고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며 포승줄을 활용하라고 적었습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은 물론 공기업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령, 해병수사단장도 포함됐는데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긴 체포 대상자 일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500여 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는데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나열한 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을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체포한 이들을 보낼 장소로 연평도와 제주도를 지목했는데 특이하게도 곧이어 이송중 사고라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첩 뒤쪽엔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장소를 GOP 최전방 부대와 비무장지대,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으로 구분했는데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한다거나 GOP상에서 수용시설의 화재 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이라고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립각을 세운 정치인, 판사, 종교인과 시민단체, 연예인,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체포 후 사살한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세운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내국인 사용시는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 전문 프로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살 후 증거인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곧이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활용하는 안까지 등장합니다. 수거 후 처리 방안의 하나로 북 직진이라고 적었는가 하면 몇 페이지 뒤에는 북에서 조치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촉 방법으로 비공식 방법이라고 적고 무엇을 내어줄 것이고 접촉 시 보안 대책은 어떻게 할지 논의한 듯한 문구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첩을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 NLL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납포하기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들이 뒤로는 자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북한을 끌어들여 감추려 했다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첫 장에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거나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날짜별 실행계획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D-1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D-Day & VIP, 즉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특히 전국민 출금 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써 있었습니다.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군 수뇌부에게 지침을 내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여라는 글자 옆엔 행사, 즉 투입 인원을 지정하고 수거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고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겐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3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이 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수첩 속 계획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민간인 노상원 주도의 정보사 비선 조직인 수사 2단에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담당하려던 정무대령. 정대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엄 준비를 위해 퇴역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로부터 받았던 지시 등을 날짜별로 정리한 진술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정대령 휘하 여단 1실장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사흘 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보사 관계자는 MBC에 이 사건이 바로 몽골에서 정보사 연관급 요원 2명이 체포됐던 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만났던 사람은 몽골 정보부 요원들, 우리 측에 포섭돼 10년 가까이 활동해왔던 현역 장교 신분의 몽골 현지 요원과 새로이 포섭하려고 했던 또 다른 요원 등 2명이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은 대북 공작을 위해 이들을 접촉했습니다. 정보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려면 포섭된 공작원을 이용해 북측 인원과 접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을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라 몽골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곧바로 몽골로 갔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체포된 요원들이 정보사 소속이란 것을 몽골 정부에 확인해줬습니다. 또 한국 정보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국정원을 통해 전달하고서야 이들은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정보사 요원들의 체포 사실이 보도되자 정례적인 교류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었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10여일 앞두고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왜 어떤 대북 공작을 시도하려 했던 것인지 수사를 통한 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대가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공조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정보사 김봉규 대령이 노 전 사령관 요구로 진급을 위해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현금 1,500만 원, 상품권 500만 원을 줬다고 시기와 액수를 밝혔습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노 씨의 지시로 선관위 직원들 체포 임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노 씨 지시를 받아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 복면을 준비한 뒤 계엄 이튿날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해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대령은 노 씨가 직접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조사하겠다며 특수요원 2명을 요청했다며 진술을 잘 안 하면 겁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씨에게 진급을 시켜달라며 돈을 건네고 불법적인 선관위 체포 지시까지 따랐던 겁니다.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기로 한 9.3회 당시 이 기갑여단장도 진급을 대가로 노 씨에게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봉규 대령과 함께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았던 정성욱 대령도 노 씨가 진급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인맥이 대단한 것 같아 지시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가 민간인인데도 진급을 미끼로 정보사를 좌지우지한 영향력의 원천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몇 분 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이닥쳤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근무했던 정보사 소속으로 이 가운데 장교 2명은 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실에 침입했습니다. 이 무렵 노상원 전 사령관은 방첩사령부 간부와 6차례 통화한 걸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었습니다. 첫 통화는 10시 50분으로 직속상관인 여인영 사령관의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정성우 전 처장이 먼저 걸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노 씨는 대뜸 과천 선관위로 출발했나 물었고 정성우 전 처장이 영외 거주자 소집 중인데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지만 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는 노 씨가 정성우 전 처장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어 선관위로 출발했냐고 물었습니다. 12월 4일 0시 44분쯤 노 씨는 정 전 처장에게 또 전화해 한숨을 내쉬며 왜 출발이 늦냐며 재촉하자 정 전 처장도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자꾸 전화해 물어보느냐며 노 전 사령관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 간의 통화는 2차례 더 이어졌고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우리가 선관위를 확보했으니 와서 서버 포렌식을 떠라고 하자 정 전 처장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포렌식을 하냐고 받아쳤고 노 전 사령관이 너네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되묻자 정 전 처장은 저희가 뭘 합니까라고 노 전 사령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처장이 전산실 직원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고 이건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노 전 사령관은 내일 전산실 직원이 오면 복사하라면서 한숨 더 여러 번 내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처장은 당시 선관위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복사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비역으로 민간인인 노 씨의 지시에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 전 처장 측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막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에 있던 지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평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대북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임무를 마치면 폭사해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폭사.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하면 부대장을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까봐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각 부군단장은 이런 노 전 사령관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현직 법관, 천주교 사제들이 마치 물건처럼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사살,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2018년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엔 역술인으로 활동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20여 명의 군인들이 자신을 배신할지 물었다는 노 전 사령관. 계엄 준비 과정에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하고 심지어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나올 테니 준비하라며 고문까지 계획한 12.3 내란 사태 비선 실세 핵심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이런 망상가를 내란 기획, 시행에 참여시켰다며 노상원의 기획대로 됐다면 얼마나 잔악무도한 일이 벌어졌을지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